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화입니다.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담낭에 돌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자라는 불청객 바로 돌, 때때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담석증 미리미리 잘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광병원 외과 전문의 최병관 원장님 잘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돌을 키우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담석증 상당히 흔한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담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흔히들 담즙은 담낭, 즉 쓸개에서 만들어진다고도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도를 타고 내려와서 담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은 담즙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농축을 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담즙을 배출해줘서 이 지방질의 소화와 흡수를 돕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담즙의 성분이 변한다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담즙이 정체가 되게 되면 담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담석은 담낭, 쓸개 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담즙이 지나다니는 모든 길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변의 색깔이 그렇게 갈색 띠는 것도 바로 담즙 담즙 때문인 때문에. 것이죠. 예. 간에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소화에 돕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정체돼서 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 어떤 분 보니까 뭐 한 엄청 큰 돌을 2cm 되는 돌을 빼냈다. 그런 말씀도 뭐 쓸개를 직접 다 떼어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돌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담석은 크게 콜레스테롤 담석하고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담석은 말 그대로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포화량이 증가하게 돼서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게 되고 고기에 많은 성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분. 예. 색소성 담석은 이제 인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뭐 세균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감염에 의해서 색소성 담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많이 발생했는데 간디스토마?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민물고기 날 걸러 먹었을 때 간디스토마 걸리면 이런 돌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 습관이 서구화되고 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제 쓸개 돌이 들었다 해서 이렇게 진단받으면은 쌀 씻을 때 좀 돌 좀 잘 빼내지 돌 먹어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몸에 돌이 잘 생기는 그런 고위험군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담석증의 일반적인 위험 인자라고 하면 흔히 4F로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페어는 이제 백인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팻에서 비만인 환자. 지방 많이 먹고 많이 먹고. 40에서 40세 이상의 환자. 그다음에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위험 인자고 담석도 종류에 따라서 각각 위험 인자가 좀 틀린데요.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고 여성의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라든지 체중 감소, 고지혈증, 당뇨, 피임약, 알코올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색소성 담석은 아까 말했듯이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담관 감염이라든지 역류성 질환이 있으신 분 또는 간 경변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 뭐 돌 들었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잘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요즘에 정말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담석증의 유병률에 대해서 조사는 정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요. 대략 2.2에서 3.5%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서구의 한 5, 6%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담석증 환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내용을 봐보면
최근 6년간 담석증 환자의 증가율이 약 7.3%, 1년에 7.3%씩 증가하고 아하. 이에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비도 표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약 8.6%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원인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고요. 초음파 장비가 많이 보급되면서 담석증 발견에 용이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 변화로 인한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콜레스테롤 담석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식생활 이런 것들을 좀 예. 잘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또 이제 또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네네.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령 환자에서 담석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고령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인체의 특성상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포화도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포화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실수록 네네. 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령 환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하. 이것은 다이어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량의 지방질을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네네. 이제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지방질을 너무 섭취하지 않다 보면 담낭이 이제 할 일을 못 찾아서 이렇게 아하. 담즙을 배출해줘야 되는데 배출을 못해서 담즙이 정체가 되게 되고, 정체가 되면서 담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너무 부족해도 또 문제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어떤 분 보니까 막 이 어깨 쭉지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나중에 이 담석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그 증상을 알고 또 미리서 더 크기 전에, 더 합병증 발생하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담석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담도 산통입니다. 담도 산통은 오른쪽 윗배, 우상복부라든지 오목가슴 쪽에가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고, 이것은 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속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통증이 소실되는 것도 갑자기 소실되기도 하고 서서히 소실되기도 합니다. 또 이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쪽 어깨라든지 뒤에 날개축지 쪽으로 신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통증이 같이 느낄 수 거기까지 이렇게 신경이 연결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통증과 또 열이 난다든지 추운 오한기가 들면 이때는 급성 담낭염을 꼭 같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통증 말고도 담석증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라든지 네네. 또는 구토, 오심, 또는 헛배가 자주 부른다고 그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그 돌이 있는 것 중에 또 신장, 우리 정수기 역할하는 신장에, 그거는 정말 그 통증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에 간다. 그런 그 신장 결석하고 여기 담도에 있는 결석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담석과 요로 결석은 같은 돌이긴 하지만은 그 발생 기전이라든지 생기는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담석은 말 그대로 담즙이 지나다니는 담도에 발생을 하고요. 요로 결석은 요로, 즉 소변이 지나다니는 길에 발생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콩팥이라든지 요관 또는 방광, 요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로 결석이 발생하면 이 옆구리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아주 특징적이고 심하신 분들은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로 결석은 이제 담석과는 다르게 밖에서 초음파로 깨서 뺀다든지 또는 자연적으로 빠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위치 자체도 다르고 발생 기전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돌이 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뭐 신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사망까지 이른다. 그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텐데, 급성 담낭염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말 그대로 이 담낭에 갑자기 심한 염증이 온 것인데, 이 원인은 이 담석이 담낭에서 빠져나오는 담낭관을 막아서요. 담낭 내부에 들어있던 담즙이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가 된 담즙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흔히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낭염이 발생을 하면 이게
담석증은 한 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면 좋아지지만은 네네. 좋아지지 않고 지속되는 통증이 발생하고 발열이라든지 오한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황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담독에는 쉽게 폐혈증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폐혈증에 빠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폐혈증이라면은 몸 전체에 염증이 싹 퍼져버리는. 혈관 전체의 예, 염증이. 예, 예. 아하. 그러면 그건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죠. 예. 아, 그럴 위험도 있다는 것이. 예. 그래서 급성 담낭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수액과 항생제 처치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예, 예. 원인이 되는 담낭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의 상태상 전신 마취를 통해서 담낭 절제술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네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밖에서 관을 이 담낭에 꽂아가지고 담낭 내부에 있는 더러워진 담즙을 배출해주는 경피적 담낭 조르술을 일시적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담낭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담관염이 있는데요.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네네네. 이건 수술보다는 내시경을 통해서 역행성 담관 조영술을 통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담석과 예, 예. 안에 더러워진 담즙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만약에 내시경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꼭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 전혀 이제 증상이 없어서 예.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건강 검진할 때 이 예. 돌이 있다 이렇게 예, 말을 예, 들었단 예.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위험한 뭐 염증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즉시 좀 수술해서 빼야 되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건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예, 예. 주셨던 대로 이렇게 건강 검진상 우연히 발견된 돌이 있다고 해서 예, 예.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돌의 크기가 작다든지 증상이 전혀 없으신 환자분들은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담석증 환자들이 급성 담낭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 네. 담석은 담낭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우리나라의 담낭암의 가장 많은 원인은 담석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석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놔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관련 학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증상이 있는 담낭 결석은 무조건 네네.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안 되고 그런 예, 증상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급성이나 만성 담낭염이 있는 환자나 비결석성 담낭염 또는 총담관 결석이나 담석 췌장염 같은 결석과 연관된 합병증이 있는 담낭염 환자도 모두 꼭 수술해줘야 됩니다. 네. 특이한 것은 돌 없이 담낭염이 발생한 환자도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런 환자들이 관찰을 해보면 네. 좋지 않은 이유로 예를 들면 폐혈증에 쉽게 빠진다든지 그렇게 안 좋은 이유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증상이 있는 담석 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예. 수술의 적응증이 주로 담낭암에 초점이 예. 맞춰져 있는데요. 담낭벽이 비우되어 있다든지 또는 담낭에 선근종증이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이 두꺼워진 건데 이런 네네. 경우에는 암과 구별하기 힘들 때문에 꼭 수술을 해줘야 하고 아, 담석이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예. 큰 담석이 한 개가 있는 경우에 담낭암으로 이완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 예. 담석이 2 내지 3cm 이상이 되거나 하나만 네.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도제 담낭이라고 해서 담낭벽이 도자기처럼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담낭암으로 이완될 확률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낭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담낭의 용종이나 종기와 같이 담석이 예. 있는 경우에는 이 담석이 용종을 계속 자극해서 예. 담낭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도 꼭 수술을 해주도록 이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담낭 운동에 장애가 있다든지 기능을 하지 않는 담낭이 있다든지 또는 최단간 함유 이상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이런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담낭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하. 모두 꼭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예방적으로 절제를 해줘야 합니다. 네네.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수술하는 것이 두렵거나 아직은 뭐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설마 내가 암까지 걸리겠어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담낭암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강력하게 설정하셔야 되겠군요.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저희는 강력하게 아하, 담낭암의 원인의 대부분은 담석증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군요. 담석증부터 잘 치료하는 그런 지혜를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진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연히 뭐 초음파상에서 건강진단 검진할 때 좀 발견됐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정밀한 검진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석 진단의 가장 표준적인 진단법은 초음파입니다. 아. 초음파가 담낭 용종과 담석을 구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민감도 또 특이도가 가장 높은 가장 좋은 진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담석증의 특징은 담석 뒤로 저음영 에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이 담낭 용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 외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또는 아하. 담낭 용종이나 종계 같은 다른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혹시 담석과 담낭 용종이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면 CT를 찍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진단을 통해서 돌이 있는 것이 확정이 되면 좀 잘 돌을 없애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담석증의 치료의 원칙은 예. 담낭 절제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이 있는 담낭이라든지 예. 또는 담낭염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증상은 없지만 예. 나중에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담낭에서는 꼭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담낭도 자기 역할이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모아놨다가 소화관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낭이라든지 담관은 좀 그대로 두고 돌만 좀 싹 빼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요로 결석처럼 그래서 초음파로 깨서 담석을 제거해 보기도 하고요. 담낭 내에다 약물을 주입해서 담석을 녹여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재발을 막을 수 없어서 현재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시 재발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요. 수술하지 않고. 수술 후에 이제 담석이 재발하는 것을 약간 방지해주는 약물은 있지만은 현재까지 완전히 담석을 없애줄 수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 이 돌들이 담낭이 아니고 담관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담석을 내시경 역행성 담도 조영술을 통해서 담석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술을 합니다. 담관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치료의 원칙이고 다른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환자분들 뭐 수술한다고 하면 담낭을 다 떼어버리면 뭐 기능상의 다른 문제는 없을까? 소화하는데 지장은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담낭을 떼내도 사는데 지장 없는지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담낭 앞서 말씀드렸던 담낭의 역할은 담즙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담낭이 없다 하더라도 담즙은 정상적으로 간에서 만들어지니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들어져서 소화관으로도 배출이 되게 그러죠. 네. 다만 이제 수술을 한 초기에는 담낭에서 한 번에 담즙이 저장됐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체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환자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면 약 30에서 40% 환자에서 설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설사를 하는 이유는 담즙이 저장이 됐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장에 흘러가서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소화불량이라든지 또는 설사 같은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낭 절제술 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술에 관련된 담도 손상입니다. 담낭 절제술을 할 때 담낭만 제거해야 되는데 담도까지 같이 다쳐버리는 경우가 전체 수술 환자의 약 0.4에서 1%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심한 담낭염 때문에 염증이 심하거나
또는 과거에 수술을 한 과거력 때문에 네. 그쪽에 유착이 심한 경우에 이 해부학적 구조가 정확히 인지되지 않아서 담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우리 몸에서 담도 쪽에 기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담도 기형이 있으신 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담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도가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담도를 다시 이어줘야 하는데, 한번 손상된 담도는 담도 협착이 발생하기 쉽고, 예. 협착이 발생하면 살면서 반복적으로 담관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과 의사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은 수술 전에 이 환자에 맞는 네. 수술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면은 우선 이제 특히 간 바로 여기가 있기 때문에 개복 수술 옛날 같으면 흉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회복 기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 예.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여러 개 뚫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원장님께서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이렇게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없이 하는 그런 시술법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복강경이 도입되기 전에는 예. 담낭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늑골 밑으로 개복을 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도 엄청 심하고 흉터도 많이 남습니다. 90년대 우리나라에 복강경이 도입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좋아진 분야가 이 담낭 절제술 분야인데, 처음에는 구멍을 한 4개 정도 뚫어가지고 수술을 많이 했고, 현재는 대부분 병원에서는 구멍을 3개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진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염증이 심하다든지 유착이 심해가지고 담도의 손상이 의심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는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도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꼽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단일창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단일창 복강경 수술은 이 복강경으로 생긴 그 흉터마저도 없애고 최소한의 칼을 댐으로써 환자가 회복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최신 방법인데, 현재는 대부분 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급성 맹장염 환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일부 병원에서 이 탈장이라든지 장 또는 위 수술에서 아주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담낭 절제술은 이 배꼽과 담낭과의 거리가 좀 멀고 담도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많은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단일창 복강경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흉터가 배꼽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밖에서 보이는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구멍을 하나만 내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예. 흉터도 없고 수술하는 흔적이 거의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배꼽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배꼽 안으로 흉터가 들어가 버려서 밖에서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강병원 외과 전문의 최병관 원장님을 모시고 담석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예방법과 함께 당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석증은 그 발생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담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이 조절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줄여가게 되면 담석증 발생에 많은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상복부 통증이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있으면 간단한 초음파를 통해서 간단하게 담석증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 가서 초음파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혹여 이미 발생한 담석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식습관으로 몸속에 돌 절대 키우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돌이 되어가지고 가슴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몸의 돌, 마음의 돌
둘 다 잘 없애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기 있게 함께 땀 흘리는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흠뻑 흘린 땀으로 몸의 돌도 마음의 돌도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